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 13번째 시간으로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GPT라든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러한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텐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한 이론적인 거나 수학적인 공식 그런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어텐션에 대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이러한 어텐션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어텐션은 그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에 주의를, 즉 어텐션이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텐션을 해서 그 관련된 문장에서 그런 단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문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텐션에 대한 시각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텐션의 시각화 이 메커니즘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복잡한 부분은 일단은 오늘 생각하지 않고요. 시각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에서 이러한 어텐션들이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모델도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동영상과 같이 저희는 오늘은 이 버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어텐션의 시각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버트 비지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관련된 어텐션 부분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에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 관련된 입력 데이터 부분을 넣어주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 버트 비즈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어텐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혹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를 처음 보신 분들은 깊게 이론적으로 이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최근에 자연어 처리나 챗GPT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그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안에는 이렇게 인코드하는 부분과 디코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러한 그 각종의 생성형 모델은 어떤 그 모델은 인코더 부분만 사용을 하는 부분, 또 어떤 것들은 이런 디코더 모델을 부분을 사용을 하는 부분, 또 어떤 그 모델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 같이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코더 부분 같은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어텐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어텐션 부분이 작동이 됐을 때 어떻게 그런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들이 그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그 다른 제 참고 말씀드린 기존의 참고 서적에서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간다. 또 옆에 보면 Fruit flies like a banana, 과일 파리 같은 부분, 이게 아마 파리겠죠. Fruit flies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flies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그 안에서 그 문장에 따라서 어떻게 이 부분이 작동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앞부분의 flies는 이렇게 동사로서 어떤 문맥적 그다음에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뒤에 있는 flies는 그 곤충
문장으로서 이게 명사적으로서 이 해당 문장에서는 똑같은 fly였지만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트랜스포머 안에서 attentio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즉 그 관련된 단어의 그 의미라든지 또는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일단 관련된 트랜스포머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버트비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른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밑에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 결국은 이 시각화를 통해서 버트 모델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시각화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통해서는 관련된 모델이나 라이브러리,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저희 기존 다른 동영상에서 썼던 것처럼 but based on cased라고 하는 모델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커나이저를 초기화해서 만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기존 방식하고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but 모델도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트 모델에 입력할 텍스트를 이렇게 저희들이 텍스트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time flies like an arrow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 부분을 이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버트 모델의 특정 레이어와 헤드에 대해서 시각화 표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밑에 한 줄 이 코드를 통해서 시각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요. 예,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레이어와 헤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 보시면 레이어는 여기서 제가 보충적으로 써놨습니다만 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하고 의미를 추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각 레이어에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헤드는 입력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그 관련된 특성이라든지 정보를 취합한다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모델은 레이어가 12개짜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일단은 0과 레이어 0번 첫 번째 거와 헤드 8번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이 관계를 그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관계가 깊을수록 이 실선의 굵기가 굵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떤 레이어와 어떤 헤드들이 어떤 그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더 많이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에 이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레이어나 어떤 헤더가 어떤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 즉 어텐션을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0이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2번이라고 누르면 좀 바뀌었죠. 그죠? 레이어를 2번이라고 했더니 많은 단어가 이 CLS 이 특수 기호에 더 많은 관련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즉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는 좀 전에 했던 부분에서 문장을 좀 바꿔서 The airplane is flying high above the clouds 이런 부분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텍스트 안에 다른 문장을 넣으시면 여러분들도 그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요. 여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마침표와 이 쉐퍼릿 구분하는 특수 문자열 코드에 더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부분들에 더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이 재미난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어플레인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단어 또는 어떤 토큰과 더 관련이 돼 있는지, 즉 어텐션이 더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는 위에서 살펴봤던 그 두 개의 문장을 버트 모델로 어텐션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두 개의 문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랑 모듈을 임포트 합니다. 즉 버트 위즈라든가 트랜스포머로부터 이 헤드뷰, 그 다음에 오토 모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각각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버트 모델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어텐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 작업을 여기서 해주고요. 모델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설정을 해주고 관련된 설정 작업을 해줍니다. 아웃풋 어텐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true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센텐스 A에는 time flies like an arrow, 그 다음에 센텐스 B에는 fruit flies like an banana, 이런 두 문장을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그 어텐션 결과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토큰화에서 받은 것처럼 토큰화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어텐션 결과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그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만 저희 목적, 물론 향후에도 그런 그 공식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별도로 또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식 부분들은 또 복잡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텐션에 대한 결과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의 작업을 이렇게 사전 시작되는 인덱스도 찾고 그 다음에 관련된 토큰도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헤드뷰라고 하는 이 위에서 저희들이 모듈을 임포트했던 모듈이 있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각화 작업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돌려보면 이 두 개의 문장에 대한 시각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문장이 지금 한 문장 하고 이게 쉐퍼릿 구분을 하고 다음 문장이 또 나왔죠. 그렇게 두 개의 문장이 나오고 이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시각화 부분들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라든지 또 이쪽에서도 센텐스 A와 A, 그죠? 그럼 A 것만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B를 누르면 B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O를 누르면 두 개의 문장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걸 넣으셔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레이어가 12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한번 반복문을 써서 다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for 반복문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ange 12, 즉 0부터 11까지 12개에 대해서 관련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돌리면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0부터 11까지 즉 12개에 대한 결과가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도는 동안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오늘은 허깅 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기능이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논문에서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한 대표적인 논문에서 또 제목 자체가 그랬습니다만 어텐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텐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통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또는를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통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 0이죠. 그거에 관련돼서 헤드 1번, 그죠? 헤드 1번에 대한 관련 결과, 그 다음에 헤드 2번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시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헤드 3의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이 CLS라고 하는 시작하는 그 부분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사에서는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레이어든지 헤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실제적으로 그 관련된 모델에서 어느 부분에 어텐션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련된 모델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헤드도 저는 지금 이 헤드로 돌렸기 때문에 헤드 12번까지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 물론 레이어에 대해서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레이어도 바꿔서 보면 그죠? 헤드 12번에 레이어 10배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지금 다른 게 또 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에 있어서 물론 허깅 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그 어텐션을 내 결과를 시각화하시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림팩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